자, 진짜 뭐 이제 올 초에 들어서면서 또 작년하고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작년에 뭐 얘기 많이 할 때 뭐 노도강, 금관구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노도강 같으면 노원이나 도봉이나 이제 뭐 강북 여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같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묶여있던 이런 지역들도 노원이 분위기가 다르고 도봉이 분위기가 다르고 또 강북이 분위기가 다르고 자, 그 안에서도 또 아파트 단지마다 또 분위기가 다른 게 지금 뭐 올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장의 어떤 그 차별화 이제는 정말 뭐 옥석을 가리는 게 뭐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차별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굳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가려도 뭐 어떤 지역에 투자하더라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어떤 조정장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상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은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시장에서 어떤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민간하고 정부도 지금 그렇죠. 당장 이 얘기하는 게 다르죠. 지금 뭐 집값 향방에 대해서 지금 민간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뭐 한 두 자릿수 10%대 넘어가는 이런 성장률, 이런 어떤 상승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적어도 2%에서 많게는 한 5% 사이에서 그래도 계속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뭐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고, 다 정부에서는 그렇죠. 지금 계속 정부가 뭐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지금 계속 뭐 집값 이제 떨어진다. 뭐 지금 이미 하락 국면에 접어들였다. 이렇게 좀 전혀 반대의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정부하고 민간하고 왜 이렇게 좀 반대 메시지를 좀 내는지 그 좀 속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정부 기관에서 가장 또 공신력 높은 부동산의 뭐 대표 기관인데 아직까지 이런 두 사이에서 전망치를 또 못 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실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많은 팩터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심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실제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떨어질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락 쪽에 많은 심리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심리를 어느 쪽으로 견인할 거냐. 시장이라는 뭐 구조는 아무래도 그렇죠. 뭐 많은 참여자들이 또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올라가기를 또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계속 안정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리만 보자라면 지금 5주 연속 그렇죠. 기준점 우리가 보통 100을 기준했을 때 100보다 이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0 아래쪽이라고 하면 사겠다는 사람보다는 팔겠다는 사람이 이제 많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심리는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지금 1분기의 분양은 무려 14만, 네,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같은 분기가 약 한 6만 가구 정도 됐거든요. 자, 작년에 뭐 서울에는 분양도 많이 없었는데 올해 지금 1분기에만 약 한 6천 세대 정도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만이면 200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최대 지금 역대급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뭐 잠깐 얘기했던 그 3기 신도시 지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서 지금 매수 심리는 좀 얼어붙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분양은 엄청나게 지금 풀리고 있어서 지금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외곽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미분양 그렇죠. 미분양 쪽에 좀 공포 뭐 이게 또 급격하게 또 얼어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뭐 하나의 포인트로 또 1분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요. 지금 작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이 바로 인천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인천에서도 우리가 연수구 송도가 있는 그렇죠.
바로 이 지역이 엄청나게 이제 올랐었는데 최근에 하락 뭐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약 한 11억 정도 됐던 84제곱미터 33평 정도가 한 8억 5천까지 뭐 떨어졌다. 한 2억 5천 정도가 조정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한데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락 쪽이라고 하면 사실 분양이 안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청약이 이쪽에 하나 있었는데 거의 2만 명 정도가 몰리면서 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자 이런 현상들도 나타. 물론 지금 송도에서 1월 달에 분양됐던 게 또 휘비가 엇갈린 게 있어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9억이 넘어가는 쪽에서는 미분양이 좀 속출했었고 9억 아래쪽에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자 결국 지금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뭐 또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 쪽도 한번 좀 살펴드리면은요.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세다 이렇게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0.03%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보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뭐 몇 개의 구에서는 하락 쪽이 지금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한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상승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또 뭐 전주 대비해서는 또 약 한 1%, 0.01%가 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강보합세다 이 정도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이렇게 압구정동처럼 그렇죠. 지금 뭐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계속 재건축 지금 열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현대 2차라는 아파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용 160제곱미터가요. 60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직전 최고가가 지금 약 한 58억 정도였거든요. 또 한 2억이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보합세다라고 하지만 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이는 쪽에서는 또 여전히 지금 계속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역대급 거래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2월 물론 뭐 한 1000건까지 뭐 갈 수 있을지 이제 1월 말까지 이건 받아와야 되겠지만 12월 말까지 뭐 거의 한 500건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역대급 거래 절벽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굉장히 뭐 작은 평수들이죠. 이런 전용 40제곱미터 미만의 초소형 그러니까 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정도가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 특히나 영등포 쪽에 그렇죠.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영등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가 또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서로 좀 나타나고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전세 시장. 네, 계속 그렇죠. 하락 안정적으로 있다. 특히나 지금 대치나 목동처럼 지금 신학기 앞두고 원래 뭐 과거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야 되는 그런 전세 같은 경우에도 대치나 목동 같은 경우도 한 1, 2억씩 좀 전세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아, 전세값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자라면 월세 그렇죠. 이제 대부분이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바로 그렇죠. 임대료, 월세도 보증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이 보증금 평균이 거의 한 45.9%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또 이런 또 뭐 양상을 좀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지역별로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한꺼번에 옛날에 계속 묶여서 얘기했던 우리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런데 지금 도봉하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작년에도. 자, 그런데 지금 도봉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죠. 뭐 상승률 1위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축 쪽이 조금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노원 쪽을 또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원은 다시 좀 재건축에 불이 붙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0.03%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쪽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도봉이나 강북보다는 또 상승을 보이고 있고 더더구나 또 약간 불이 붙어가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급매물이 많이 쌓인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현장 쪽에 조금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뭐 세미나 오시고 하면 하시는 분들이 아니 급매물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비싸기도 아직 비쌀 뿐더러 간보기 매물이 많다. 네, 지금 뭐 이제 관망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팔려는 마음보다는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아, 이 금액에 팔리나 안 팔리나. 자, 그래서 급매로 내놨다가 막상 사겠다고 하면 아니야, 안 팔 거야 하고 다시 걷어들이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서 내가 좀 매수를 하겠다고 좀 급매를 찾아서 나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가보면 정말 좋고 싼 물건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지금 뭐 간보기 매물만 좀 잔뜩 쌓여 있는 그런 관망시장에 좀 그런 일반적인 좀 형태라 할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역시나 그렇죠.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그렇죠. 많은 시장이 좀 분화가 되고 있고 또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호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호재가 실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별로도 그렇고 상품별로도 그렇고 평형대별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많이 시장이 좀 차별화 세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